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인혜입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을 맞는 해이고, 또 국립현대미술관이 1969년에 경복궁의 조그마한 건물에서 개관한 이래 5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 해를 기념해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과천관, 서울관 이 3개관에서 1900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시대와 역사와 미술을 함께 조명하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덕수궁관에서 열리는 광장 일부 전시는 그 1900에서 1950년대, 즉 20세기 전반기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전시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번 전시는 한국의 이런 격동하는 역사를 더 중심축에 놓고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미술이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면서 또 거기에 반응하면서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은 이른바 위정척사파라고 얘기되는 사대부들의 얘기인데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세국 정책과 개화를 주장하는 파들이 서로 이제 나누어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세국을 주장했던 많은 분들은 사대부 유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총 3가지의 길이 이 시대에 유림들이 취해야 되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자결을 함으로써 의를 지키는 경우, 두 번째는 실제로 무장투쟁을 해서 저항을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은거해서 후세를 기약하고 교육에 임하는, 이러한 이제 3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시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민형환 같은 분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스스로 이런 명함의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예를 들어 최익현과 같은 분인데, 이분은 유명한 이제 강화도 조약의 도끼상소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의정척사파의 거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그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의병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을 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대마도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일본인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단식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런 책으로 엮고 사파로는 이제 개성 출신의 황성하라는 작가가 그 사파를 그리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그 면함 최익현의 초상을 채용신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화가가 그리게 되는데, 이 채용신 자체도 사실 무관 출신으로 고종의 어진을 그렸던 그 어진 화가였지만 1906년에 낙향을 해서 이 전라도 지역의 우국주사들의 초상화를 주로 그렸던 인물입니다. 특히 최익현의 제자를 스스로 자처하면서 이분이 관복을 입은 모습을 이렇게 기리고 있고, 특히 이런 분이 그 당시 굉장한 많은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최익현의 초상을 채용신 선생님이 그리시게 됩니다. 이런 분은 이제 무장투쟁을 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이분의 경우는 이제 간제 전우라고 해서 주로 은거해 있으면서 후진을 양성한 경우입니다. 채용신이 이 시기에 굉장히 그 화력이 좋았던 시기이고, 그 사진에 근거해서 얼굴을 아주 극사실적으로 그 얼굴의 그 피부라든지 아니면 섬세한 이제 수염까지도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표현한 작품이고, 특히 이 간제 전우는 고종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보통 상복을 3년을 입지만 이 왕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상복 차림을 하고 계셨고, 그런 상복 차림의 이제 모습을 채용신이 그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무장투쟁의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경술국치를 당하자 6명의 육형제와 50명의 식소를 이끌고 있던 재산을, 굉장히 많은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전부 팔아서 이제 만주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분이십니다.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군인과 같은 무장 세력들이 길러졌고, 이후의 독립운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문란을 잘 그렸다고 알려져 있고 몇 안 되는 그분의 문란 작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몇 점의 문양과 조그마한 사진 하나 정도가 이제 원본으로 남아 있지만 이분 사후에 그의 동생이었던 이시영이나 정인보, 오세창 이런 분들이 그 문란에 재발을 하면서 이분의 이제 업적들을 이제 기록하는 이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면 이것은 이회영의 아내였던 이은숙이라는 분이 스스로 이제 그 모든 역사를 자서전적으로 기록한 책인데요. 서간도 시종기라고 해서 1966년에 탈고할 때까지 7년에 걸쳐서 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회영은 1932년에 대련 감옥에서 이제 옥사를 하셨고 또 그 아들도 또 독립운동을 하면서 옥고를 치르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이회영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이분들이 그 이은숙이라는 분이 생생하게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그런 이제 필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그 을미사변 때부터 의병을 일으켰던 유인석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난 상황에서 유림들의 행동 지침으로 세 가지의 길을 제시하셨고 스스로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이제 거대 의병을 이제 일으켰던 분이신데요. 그분의 참모, 그분과 함께 이제 의병 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작가 중에는 사군자를 잘 그리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차강 박기정이라는 분입니다. 설중매라고 해서 눈이 온 중에도 매화가 피어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국난의 위기에서 지조를 지키면서 꿋꿋이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사대부들의 모습이 이런 이제 사군자에 빗대어서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력으로 이제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자 했던 분들하고 또 다른 길은 이제 은거에 해당하는 길인데요. 은거는 그 가장 대표적인 분으로서 우리가 석촌 윤용구 선생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석촌 윤용구 선생님은 고종의 최측근으로서 굉장히 높은 사대부의 분이셨는데 이분은 그 경술국치를 당하고 일본에서 이제 자귀를 이런 분들한테 다 수여를 하게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이제 은둔 생활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특히 이분은 도수죽이라고 해서 대나무가 이렇게 거꾸로 자라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국망의 상황에서 나라가 망한 상황을 이제 빗대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 중에서 우리가 송태회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미술사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응노의 첫 번째 스승이라는 것이거든요. 옆에 보면 이응노의 작품이 나오는데 이응노는 아시다시피 1904년생이고 한국 근대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58년 이후 이제 파리로 가서 서양의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가 높으셨고 그 둘을 융합하면서도 어떤 한국적인 특징을 고수했던 굉장히 이제는 세계적인 작가로 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의 이제 이런 대나무 그림들이 사실은 또 저런 이전 세대의 송태회와 같은 이런 분의 그 역할 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점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전시실은 이른바 개화파들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화파는 그 첫 번째 전시장과는 다르게 중인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인 계층들은 주로 역관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제 중국을 통해서도 그 세계의 정세와 문물을 파악하고 있었던 세력입니다. 유명한 역관 중에 이제 오경석의 아들이었던 오세창이라는 분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세창의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한때 이제 개화당 운동으로 일본 망명을 갔다가 거기서 손병희를 만나서 천도교의 창립에도 관여를 하시게 되는데 이 세력들이 이후에 사실 3.1 운동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미술의 역사에서도 이 오세창과 가장 가까웠던 분이 안중식이라든지 이도영 이런 분들과 이제 밀접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새로운 시대에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계몽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애국의 길이다라는 이제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대표적인 이제 신문으로 대한민보라는 신문이 있고, 이 신문 안에 이제 사파는 그 이도영이라는 분이 오세창과 함께 협의해서 전속으로 그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1909년, 1910년 이때 자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평등한 교육을 통해서 지식의 유포라는 점인데, 그 점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활자를 들여오고 인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잡지, 신문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평하게 볼 수 있도록 유포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 여성 잡지라고 할 수 있는 가정 잡지라든지, 이제 그 민간에서 만든 그 교과서지만 유년필독이라고 1907년에 간행되는데, 이 안에 유명한 안중식이 이제 제자와 사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 지식인들의 이제 흐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창과 집안 자체가 가까운 가교가 있었던 사람으로 이제 육당 최남선이 있는데요. 이 최남선은 이제 여기 보시는 신문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10대 일본 유학을 갔다가 일본의 선진 문물에 너무 이제 말하자면 자극을 받아서 유학을 중도에 그만두고 이제 활판 인쇄기와 일본인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이런 출판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잡지가 소년이라는 잡지인데, 유명한 이제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그 시가 바로 이 소년 창간호에 나오는 시인데요. 이 소년 이후로 이제 붉은 저고리, 아이들 보이, 청춘과 같은 잡지들을 꾸준히 발간을 하면서 젊은 청소년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문물에 눈을 뜨고 또 민족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문화 운동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남선의 신문관과 다른 한편으로 조선광문회라는 것을 이쪽에서 조직을 하게 되는데, 이 단체는 우리나라의 고전을 수집해서 그것을 다시 복간하는 약간 전문가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는 광고문을 이렇게 이제 멋진 글씨로 남기고 있는데, 이 글씨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비에 나오는 글씨를 집자해서 말이 되게 이렇게 다시 판화로 찍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노력은 우리의 그 기상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런 빛나는 전통을 계속 이으려는 이런 이제 각고의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현대 작가에게 커미션웍을 맡겼어요. 새로운 신작을 아예 3.1운동과 관련해서 하나 제작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장민승이라고 하는 영상, 사진, 설치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작가가 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보통 이제 3.1운동을 일본에서는 소요라고 하는데, 이 소요로 인해서 그 일제에 이제 감옥살이를 하거나 옥고를 치르고 또 일제 감시 대상이 된 576명의 감시 대상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에 나오는 사진 이미지들을 이제 활용하고, 또 이분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한다는 의미로 이제 꼭두의 이미지나 아니면 지전을 태우는 이미지나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합성해서 이제 만든 작품이고, 음악은 정재일 감독이 맡아서 23분짜리 영상인데요. 이 한편에 이제 작업을 보면서 우리가 이름 모르게 돌아가신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이 끝나고 이제 일본 통치권자들이 이른바 문화정책이라는 걸 펼치게 되는데요. 완전히 이제 차단이 되었던 언론, 출판 이런 부분이 조금씩 어느 정도 열리게 됩니다. 물론 엄청난 검열을 거치고 뚜렷한 한계를 가진 정책이었지만, 그나마 이 시기에 수많은 문예인들이 이제 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최선의 이제 작업물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이제 신문이 처음으로 1920년에 창간이 되고, 잡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유명한 백조, 폐허,
와 같은 이제 문예 동인지나 개벽이라는 종합 예술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책들에서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깊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이제 개벽 그 잡지에 노수연이라는 작가가 만든 이제 건조화라든지 유명한 나혜석의 이제 목판화라든지 창조나 학생계에 깊이 관여했던 김찬영의 이제 표지 그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에 이제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일본에서 유학을 온 1세대 유화가들이 사실 유화가로서 성공을 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어떤 토양이 너무너무 이제 한국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이런 문학인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작업을 하면서 문예 활동 그리고 문예 융성에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제 자화상이나 초상들이 여기 고이동, 나혜석, 그리고 이제 길진섭, 김용준 이런 분들의 이제 초상화도 같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3전시실은 프롤레타리아 미술 운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미술은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까지 굉장히 폭발적인 짧지만 강렬한 유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이 굉장히 국제적인 연대를 맺어서 함께 이제 진행되어 왔었던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이 영상에는 그래서 러시아의 포스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과 한국의 그 프롤레타리아 미술 관련 이미지들이 같이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얘는 그 오노 타다시게라는 일본 목판화가의 작품인데, 특히 3대의 죽음이라는 이 시리즈는 그 3대에 걸친 탄광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글씨는 없이 목판화만으로 스토리들을 쭉 전개해서 어떤 비극적인 탄광 노동자의 죽음과 뭐 시위와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1920년대 말 30년대 초의 그 분위기를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프롤레타리아 관련 그 기관지들도 굉장히 한국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또 이런 이제 작품들은 중국의 판화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소개되고 있지 않았던 것들 중에 이제 신소년이나 별나라라고 하는 아동 잡지도 있는데, 이 시대만큼은 아동 잡지도 굉장히 이제 프롤레타리아적인 이미지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 노동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특히 러시아에서부터 이제 직수입된 그 사진 이미지들의 그 포토 몽타주 같은 그런 어떤 요소들로 표지들이 꾸려졌고, 이 안에는 그 표지는 주로 이주홍이라고 나중에 이제 아동문학가로 유명하신 그분이 주로 맡았고, 이 안에는 그 송영이라든지 임화라든지 이기영 같은 그 내노라 하는 프로 계열 문학인들이 다양한 이제 아동 대상 소설이라든지 동화 그리고 또 동시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 이런 예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라색 방은 조금 특별한 공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사실 나라를 잃고 많은 이제 민초들이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가는 경우도 많고,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또 이쪽을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지도에 등장하는 뭐 하얼빈이라든지 훈춘, 용정, 블라디보스토크, 나우카 이런 식의, 또 특히 사할린이라는 이런 곳에 많은 이제 조선인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이곳의 풍경을 남긴 또 미술가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정점식 선생님은 1917년생이고 대구에서 이제 추상화의 시조에 해당하는 분이시긴 하지만 1945년에는 하얼빈에 가 계셨고 여기서 이제 해방을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의 민속을 그린 또 그 러시아의 이제 건축물 같은 것을 보여주는 이런 이제 풍경을,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시고요. 변홀령처럼 아예 연해주에서 태어난 작가는 지금 우리가 보통 사할린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즈노 사할린스크라는 이 황량한 지역을 아주 섬세한 애칭으로 그린 작품을 남기기도 합니다.
저 연해주 지역의 나오카라는 만을 아름다운 유화로 그린 이제 변홀령의 작품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이 변홀령이라는 작가는 1916년생인데 아예 처음부터 이제 연해주 지역에 있는 조선인 마을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이제 항병불명이었고 태어나자마자 그 호랑이 사냥꾼인 할아버지하고 이제 엄마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이 뭔가 저 먼 곳을 이제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같은 이런 유화가 남겨져 있는데, 변홀령은 이후에 그 생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레핀 미술 아카데미에서 그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성공한 어떤 화가로서 이제 알려지게 되지만, 아주 그 말년의 시기에 자기의 자전적인 그 스토리를 담은 것 같은 이런 유화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작가들에 따라서는 이 연해주, 만주 그 압록강을 넘은 후에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진출한 분들도 있는데, 여기 보이는 박영직이라고 해서 20년대 LA 오티스 아트인스티튜트에서 공부했고 도산 안창호의 양아들이기도 했던 이런 분들의 작품이라든지, 우리에게는 이중섭의 스승으로 유명한 임용련이라는 이분도 3.1운동의 수배를 피해서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을 갔다가 중국에서 인파라는 가명으로 미국에 가서 거기서 시카고 미술학교를 다니고 예일에서 공부하고 또다시 또 파리에서 유학을 하고 또 한국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중섭의 첫 번째 스승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작품 경우는 미국에서 1929년에 이제 남겼던 연필화로 아주 그 전형적인 이제 종교적인 그림이지만 그리는 방식이라든지 디테일에 있어서는 아주 세기말적인 상징주의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귀한 작품들도 남아 있습니다. 예, 마지막 전시실에서는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조선 전통의 미학을 어떻게 새로운 미술의 경향과 연결지어서 우리만의 고유한 미감을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에 고민을 했었던 작가들의 아름다운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작품은 이제 이여성의 경우인데요. 이여성은 굉장한 지식인이었고 또 그 약소민족 독립운동사 연구자였고 또 조선 복식에 대한 연구를 남기기도 했고 굉장히 다방면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여러 점의 역사화를 남겼는데 그 중에 단 한 점이 이 격구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그 역사화를 그리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옛 복식을 연구했고 그 연구 결과를 책으로도 엮고하면서 조선 고유의 어떤 미감과 미학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이런 일에도 많이 관여를 했었던 분인데요. 이분의 동생이 바로 유명한 이제 이쾌대라는 분입니다. 이쾌대가 스스로 자신의 형인 이렇게 책상다리를 하고 공부하는 모습의 이여성을 그린 초상이 남아 있고, 이런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런 라인이 특히 강조된다든지 어떤 그 한복이라는 이런 의상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분명히 서양화를 그리고 있지만 그런 그 한국적인 스타일, 양식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쾌대의 가장 대표작은 아무래도 이런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제작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이 작품은 그 서양의 전형적인 그 예술가의 자화상 도상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면서 완전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뒤에는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한국의 그 이런 구릉이 많은 둥글둥글한 어떤 지형이라든지 또 그 초가집이라든지 구불구불한 길에 사람이 지나가는 이런 이제 정겨운 모습과 파란 하늘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옷은 그 우리의 전형적인 두루마기 같은 걸 입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 앞을 직시하면서 이제 팔레트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화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이 한국 사회에서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이분은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한국의 자연을 배경으로 한국인으로서의 한국적인 화가가 되리라는 어떤 당찬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제 미군 포로가 돼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거쳐서 이제 북으로 가게 되시면서 이분의 작품은 남쪽에서는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그런 이제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과 비슷한 시대에 또 다른 이제 유명한 작가가 김환기가 있으시죠. 같은 1913년생인데 이분은 또한 이제 한국적인 미학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고, 특히 여기 보이시는 백자라든지 이런 목가구는 김환기가 스스로 수집했었던 조선의 이제 골동들이고, 이 조선의 골동이 보여주는 아주 담백하고 또 겸손하고 또 굉장히 그 완벽하게 그런 인위적이지 않은 이런 이제 형태감들도 보시면 약간씩 찌그러져 있죠. 이런 완전히 동그랗지 않고 둥그런 이런 식의 이런 정감 있는 이미지와 선과 이런 것들을 이제 화폭에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거죠. 이 모든 이제 도자기가 실제로 김환기가 이제 수집했던 컬렉션들이었고, 그런 어떤 작품들이 또 이제 서양화의 아주 마티에르가 강한 이런 기법과 결합해서 자신의 고유의 방식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환기는 이후에도 굉장히 이제 뉴욕으로까지 가서 점화와 같은 아주 새로운 이제 미술의 경향들을 보여주는 이런 작가로 완전히 안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렇게 1910년대에 태어난 몇몇의 화가들은 끝까지 화가로서의 이런 자존감과 그리고 그 경력을 쌓아 올리면서 훌륭한 이제 화가의 1세대가 되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44년 작품인데 조선미술 전람회 추천 작가로 출품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작품의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야심찬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해당화인데요. 지금 이렇게 해당화가 피어 있는데, 해당화는 이제 모래사장 같은 곳에서 5, 6월에 피는 꽃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44년이라는 아주 이제 크리티컬한 시기에 해당화라는 시 자체를 이제 만해 한용운이 지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해당화는 폈는데 봄은 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인성의 작품에는 이걸 노골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은유적으로 이런 이제 상징들을 담고 있어서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여인의 모습에서부터 이런 기물들, 배라든지 바위라든지 또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먹구름이 꼈다가 마치 이제 해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 이런 기다림의 정서를 계속 보여주는 이런 식의 이제 작품들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작품들은 굉장히 그 아름다우면서도 어떤 애잔한 그런 그 심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5년이 되면 저희가 도둑처럼 해방을 맞이했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이 해방이라는 아예 제목으로 김만술이라는 작가가 만든 조각이에요. 원래 소조의 원형이 있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청동 주물로 된 이런 이제 작품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밧줄을 풀고 이제는 힘있게 앞을 향해 나가려는 단호한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조각상에서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부터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5년 우리가 보통 해방공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정말 혼란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 이쾌대의 작품이 그 시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방을 알리는 것이에요. 해방고지라는 제목이고, 두 사람이 해방을 알리러 날아갈 듯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처했고 굉장히 이제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과, 그리고 또 그럼에도 이제 앞을 향해 보고 있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군상들의 모습들이 이제 뒤섞여 있는 이러한 작품들을 이제 1948년에 이제 남기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보여지는 이 군상이 이쾌대의 작품 군상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이고 압권인 그런 작품인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마치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이 사람들의 싸우는 장면, 그리고 서로 물고 뜯기고 또 쓰러져 있고 아이는 기아에 이제 허덕이고 이런 굉장히 그 아비규환적인 이런 이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무리에 보면은 일부의 특히 저 여자 아이와 같은 이미지는 이제 똑바로 앞을 향해서 전진할 것 같은 이런 이미지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대혼란을 겪고 있지만 그런 대혼란 시기를 뚫고 나갈 또 힘과 저력 같은 것들도 암시되고 있는 그런 이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기의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큰 대작을 묵묵하게 남길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 시대상을 고려할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전시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 한 40명의 이야기가 이 영상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작품만 봤을 때는 이제 알 수 없는 이 작가의 비하인드 이야기들, 삶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영상인데 이 영상을 전시 마지막에 보시면서 이 작품들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도 어떠한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탄생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니까 이것까지 보시고 전시장을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로비에 내려오시면 마지막 작품으로 이응노의 군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응노는 1958년부터 프랑스에 있으면서 한국의 수묵을 전통적인 기반으로 삼으면서도 어떤 서양의 새로운 재료 실험들을 함께 했던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67년 동백립 사건으로 한국에서 이제 옥고를 치른 적이 있고 다시 프랑스로 가 있을 때 5.18의 이야기를 듣고 그린 작품이 바로 이 80년대 군상인데요. 한국의 역사는 사실 3.1운동이 지난 지 100년이 됐지만 어떤 점에서 굉장히 반복적인 유사한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이제 전개해 왔던 그런 지점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천에서 열리는 광장 2부에서도 그 다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2부 전시 투어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장 1부가 열리는 이 덕수궁관 전시는 2월 9일까지 개최됩니다. 24세 이하 65세 이상은 무료니까 손쉽게 전시장에 오셔서 즐겁게 관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시 투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